됐다고. 네, 나온다고. 아, 네네, 소리 켰습니다. 아, 네. 예.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부충청 고등부 부원장 박형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오늘 이제 예비 고1, 2 학생들을 모시고 이제 일부에서 간단하게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테니까 근데 또 어머님들 편차가 좀 있으세요.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조금 모르시는 분도 있고 가장 필요한 부분들만 축약을 해서 일부에서 현재 대입과 수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2부에서는 이제 분당에서 이제 곧 겪게 될 내신들의 특징과 그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저희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할 거고 세 번째 저희 방학 때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할 건지 커리큘럼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이제 현재 고3 학생들이 변화된 수능을 첫 해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12월 7일, 9일 이때 이제 결과가 나오고 통계가 나와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지금 치러진 결과로는 현재 분당에 거주한 학생들 그리고 현재 나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왜 유리한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 성적표는 저희가 알고 있는 100점 만점의 원점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변환이 된 표준 점수. 근데 이 표준 점수가 수학이나 그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선택 과목이라는 게 추가가 되면서 점수 보정이 되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선택 과목도 어느 정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 근데 평가원이 6월, 9월 시행하고 수능에서 이제 그 편차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불리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차이는 조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변별력이 굉장히 많이 세졌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에 따라서 성적 편차가 줄어들면 대학을 지원하기에 좀 이렇게 긴가민가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들이 크게 벌어지면서 대학 지원하기도 조금 더 명확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드리는 이제 국어, 2학년 어머니들은 잘 아시겠지만 1학년 어머니들은 이제 선택 과목도 이제 조금 애매한 분이 계시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 지금 합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라는 두 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보통 상위권 친구들이 언어와 매체를 많이 선택을 하고요. 조금 이제 부족한 친구들이 화작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제 점수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게 이제 1, 2점 정도로 계속 변포가 나왔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학생의 그게 성향에 맞게 잘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저학년 때 미리 선택을 해두면 아무래도 많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성적이 좀 안정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학은 이제 확률과 통계 그리고 이제 기하 그리고 미적 세 과목이 있는데 여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이 요즘 이제 1, 2학년 때 모의고사를 거의 치지를 않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총 4번밖에 안 치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중요한 수능에 대해서 준비가 3학년이 되기 전까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어머니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 배분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수학이 내신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8문제에서 많게는 22문제를 갖다가 50분에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능은 30문제를 100분에 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보다는 시간에 대한 그게 조금 더 이제 덜 압박이 좀 덜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성향이 여기서도 크게 갈리게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서 이제 공부를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오히려 수능에서는 더 강점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탐구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독특합니다. 이제 한국사라는 절대평가 과목을 제일 먼저 치게 되는데 이걸 치게 되면 애들이 보통 이 과목은 10분에 끝내게 됩니다. 근데 10분에 끝냈다고 해서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질 못해요. 근데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칠 때는 이런 걸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다 왔다 그러면 다음 거 세 과목을 한꺼번에 줘버리거든요. 근데 수능에서는 이 30분이 지날 때까지 다음 시험지를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디션 관리가 안 되는 친구들도 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특징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렇게 되면 영어라는 과목이 아무래도 절대평가 과목이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효율성 있게,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중요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때처럼 영어를 3번씩 다닌다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과목에 악영향을 주게 돼 있는 거죠. 과목보다 그 공통 과목이 더 중요한데 공통 과목이 가장 중요한 게 수투인데 수투랑 미적분이랑 거의 같은 과목이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하기가 좀 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기하라는 과목은 절대평가로 출제가 됩니다. 중학교 시험처럼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하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기하 쪽을 선택한 애들이 많았었는데 올해 이제
시험을 막상 치르고 보니 문제는 기하가 조금 더 어려웠는데 등급컷은 보시다시피 미적이 조금 더 어렵게 형성이 됐습니다. 성적이 더 유리하게 발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도 올해 이후로 선택은 기하보다 미적 쏠림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다른 선택 과목보다 사실 기하는 내신에도 크게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수능과 관련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없는 과목이 돼버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더 미적적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무엇보다 성적의 관건은 공통 과목입니다. 22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다음에 이제 이것도 조금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단 올해 성적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가 여기서 이제 수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객관식이 21번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2번부터 30 문제가 쉽게 나오면 어려운 과목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서 30번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하면 역시 또 쉬운 편이고 이 세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한 문제를 틀리느냐, 뭐 이게 이제 최상위 등급을 다루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일단 22문제에 대한 거를 지금 현재 고1, 2 어머님들이시니까 이걸 1, 2학년 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당연히 1년 동안 선택 과목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1, 2학년 과정은 어쨌든 수학에서는 공통 과목인 수원수투를 방학 때마다 계속 반복을 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입니다. 여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이게 3월, 10월은 재학생들만 보는 모의고사고 그 다음에 6월, 9월은 재우생까지 같이 포함된 모의고사라서 그 편차들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고3이 올라가실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응시는 이렇습니다. 이제 예전보다는 문과 인원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문과를 선택했을 때 그 유리한 점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갈 친구들은 주로 이제 미적분 위주의 이제 로드맵을 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능이 변화된 게 일단은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문이과가 통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적 간의 격차가 좀 벌어지면서 공부를 하기에 따라서 수학이나 국어 같은 중요한 과목에서 많은 점수를 벌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일단 대학 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1등급이면 92점 그리고 100점은 극소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었는데 지금은 100점도 많이 나오고 1컷도 많이 낮춰줬고 이렇기 때문에 수능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대학을 가기가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모의고사를 많이 안 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근데 1, 2학년 때부터 준비한다고 해서 집중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에 3학년이 되었을 때는 모의고사를 많이 봄으로써 문항수 배치가 1, 2학년 모의고사랑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봤던 선택 과목이 포함하게 되면서 그럼 학생들한테 낯설게 되는 거죠. 이 시험지 자체가. 그거를 3학년 때 빨리빨리 이제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도 수능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꽤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 산출법은 뭐 시간이 좀 되면 한번 예전 설명에서 많이 했었는데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시면 그냥 한번 보시면 예전 걸로 보실 수도 있고 어머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알 수는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그 사실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어려운 과목이 크게 나와야 되는 건데 과거에 보게 되면 문과 친구들이 더 크게 나오죠. 왜? 어려운 과목이 어려운 과목에서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한 친구들이 봐버리면 어려운 과목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받는 공통 과목의 평균을 시작점으로 시작을 하고 뭐 확통도 마찬가지고 못하는 친구들 시작점이 낮아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보정의 차이를 확통이 표준 편차가 크니까 그걸로 메꾸고 뭐 이런 식인데 공통 과목에서 평균 점수의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 친구들이 1등급을 받기 많이 힘들어졌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과거에도 문이과가 통합됐다고 저희가 비율을 내보면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문과가 지금 1등급 비율이 6%, 7% 이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원래도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또 아주 특별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과 친구들이 문과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문과의 커트라인이 낮아진다 정도로만 보면 되는 거지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가 크게 예전에 이제 아까 말씀 표준 점수를 말씀드리면 이게 실제로 반영되는 점수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이과 기준으로 수학 만점을 받아도 135점을 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올해 표준 점수 만점 기준이 145점에서 148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략 10점 이상 더 변별력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학이 그만큼 더 유리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학생 수는 현재 2024학년도는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23학년까지의 변화를 좀 보시겠는데요. 20학년부터 아시다시피 꾸준히 학생 수는 줄고 있습니다. 현재 고3 학생들 지금 이번에 수능을 본 친구들이 일시적으로 의대도 지방대가 많죠. 그러니까 의대를 보낼 때 교과로 굉장히 많이 보냈었습니다. 근데 상위권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주목을 못 받던 정원이었는데 이게 상위 15개 대학한테 법적으로 10%를 강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던 인원이 10%가 생겨버린 거죠. 만약에
굉장히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 내신을 준비하고 수능도 어느 정도 교과는 성적으로 내신 성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수능 성적입니다. 학종은 수능 성적 같은 경우에 최저가 굉장히 약하게 걸리거나 없습니다. 근데 교과는 수능 최저가 굉장히 세게 걸립니다. 그러면 내신 1등급을 받는 애들이 어디가 더 많느냐? 당연히 지방에서 조금 쉬운 학교들이 많겠죠? 그 고등학교 친구들은 수능 최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결국 쓸 수 있는 애가 누구냐? 또 강남 애들은 이 내신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과거부터 이쪽을 집중적으로 탐구를 했더니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걸로 그냥 갑니다. 이 교과의 장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잘 준비가 된 친구라면 3월 달에 저랑 상담을 할 때 고3 3월 달에 너 붙는다라고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고 이 전형을 10% 늘린 건 되게 좀 문제가 있는 건 이걸 다 충족하는 친구들이 이 정원을 못 맞춥니다. 내신도 1점대 못해도 후반 2점대 초반까지 나와야 되는데 거기다가 최저를 이만큼 세게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을 합쳐버리면 인원이 얼마 안 나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회권 대학에 하는 거죠. 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끔 이제 애들이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난 정시충이야 뭐 수시를 포기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수시를 포기하고 나면 6장을 어디다 쓰죠? 그것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쓰고 정시도 써야 되는 거니까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1학년 아직 저학년이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서 교과가 준비가 된다면 아주 확실한 전형을 하나 잡아놓고 정시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정시는 뭐 워낙 많이 들으셨죠?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다가 변수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죠? 약대라는 게 추가가 돼 버렸습니다. 약대라는 게 추가가 되면서 이 인원수가 실제로 약대를 거의 이제 연구대급 대학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인원수까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늘어나 버리면 현재 대학을 가는 건 과거에 비해서 한 2단계 정도 더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 가끔 보면 실패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욕심이 많으셔서 이게 1학년 때 뭐가 좀 안 나오면 바로 포기해 버리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공부는 생각보다 긴 학문입니다. 그래서 꼭 이 3년 정도를 잘 준비를 하면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또 안 된다고 좀 이렇게 다른 전형을 바꾸는 것보다는 좀 밀고 나가는 게 좋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예비 고2, 현재 1학년 학생들부터 또 학종에 대해서 변화가 많이 생기죠. 이 귀찮고 복잡해서 학생들이 이제 준비하기 되게 힘들었던 학종들이 굉장히 이제 간소화됩니다. 사실 이게 학종인가 싶을 정도로 일단은 학종의 대표적인 건 종합정평가인데 그거의 핵심이 되는 게 자기소개서였는데 현재 고1들부터 완전하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쓸 게 뭐밖에 없느냐? 결국은 세특, 행특 이게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공부 열심히 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과목에 대한 얘기를 쓰는 세부 특징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점점 없어지다. 사실 이게 예전에도 정확하게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고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의 출신 고등학교가 입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도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분당 지역 친구들은 조금 혜택을 봤었습니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혀 티가 나지 않게 바뀌게 되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2가지 학교가 되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교과 과정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학교 이름이 안 적혀 있다 하더라도 얘가 무슨 과목을 이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세특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친구들이 특목고면 티가 나겠죠. 학제가 다 다른 거거든요. 반면에 뭐 전문계 고등학교라든지 좀 되게 하위권 학교라면 그것도 좀 다를 겁니다. 과목이 이수 단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티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학교들은 특장점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학교들은 크게 이제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쓰는 것들이 간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시가 확대되면서 이 반대적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자동 봉진이라 그래가지고 학교 생활을 힘들게 만든 4가지 전형이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1학년 현재 대학교에 가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고3들까지 사용되던 거 요것들이 4가지가 다 거의 폐지 또는 미기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진짜 힘들었던 부분이죠. 동아리 활동을 연간 500자로 쓸 수 있고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셔야 되는 게 미기재랑 반영은 조금 다릅니다. 미반영은 쓸 수는 있는데 쓸 수는 있는데 반영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놈 자유동아리 때문에 애들 진짜 많은 시간 뺏겼었습니다. 이게 거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에 공부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체 활동, 아예 기재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논문 역시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기재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할 거는 500자 정도로 쓸 수 있는 하나 정도의 단순한 활동이면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기사항 역시 아예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봉사, 이게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애들 공부하는 시간 다 잡아먹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쓸 수는 있기 때문에 아예 안 하시는 건 일단 그게 아니니까 조금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반영 비율이 조금 늘어나게 된 거죠.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진로 활동 역시 미반영. 이게 예전부터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머님들 생각에는 내가 만약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럼 1학년 때부터 항상 내 특기상에 의대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고등학교 1학년 꿈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잘 알 수 없는 거고 실제 반영이 되는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이걸 애초에 반영을 하지 않겠다고 정확하게 못 박아버린 거죠. 그 다음에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도 저기 이제 현재 고3들까지는 저기 1건 하나만 이제 적을 수 있었는데 이제 아예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과목 들을 때 열심히 해서 선생님하고 세특을 자세하게 잘 적어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학종이 줄어드는 데다가 이걸 학종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 전형이 돼버린 거죠. 여기 어머니들 모두 해당되시기 때문에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시킨 거고요. 그래서 미반영 부분과 이제 미기재 부분 조금 구분하시도록 하고 일단 쉽게 말해서 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서는 성적 좀 한 번 더 써보는 정도로 바뀌게 될 것 같고 고교 프로파일링도 이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는데 워낙에 학종이라고 하는 게 좀 모호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과 같은 경우에 내가 어느 정도 맞추면 붙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학종은 똑같이 맞춘 애 중에 누가 붙을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데 다행히도 어머님들은 한 이 2해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부로 하면 학생부 교과 보시다시피 2021년도에는 아예 없던 전형이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원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최저가 조금 세게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최저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들도 자기들 살아남기 위해서 올해 이제 이 교과 전형에서 내신이 꽤 높았던 학교가 지금 제일 먼저 건흥대와 동국대였는데 여기가 왜 그렇게 높았냐면 다른 학교랑 다른 전략을 썼죠. 최저를 안 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들 레벨이 아주 나쁜 레벨은 아니지만 얘네들이 똑같은 내신을 강한 애한테 최저까지 걸어버리면 애들이 안 쓰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 안 좋으면서도 볼 수 있는 학교들이라는 생각에서 건대랑 동대가 최저를 없애버렸습니다. 한양대의 기조 자체는 원래 수시에서 최저를 없애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세 개 대학이 거의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고요. 그 다음에 연대는 조금 이상하게 삐딱선을 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이외에 최고의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적인 방식의 반대를 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대학교들은 학종에서 최저를 약하게 걸고 교과에서 그 최저를 세게 겁니다. 연대는 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에서 최저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인 애들을 싹 쓸어 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연대에서. 서울대는 그게 없기 때문에. 최저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1.0이면 와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아예 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되게 낮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000이던 게 막 400, 200, 500 이렇게 막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한번 좀 이제 주의를 기울이시면 학생들한테 좋은 계획이 될 수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원래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애들의 흐름에도 큰 문제가 없는 데다가 분당 친구들한테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애들은 최저를 못 맞추고 강남 애들은 내신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물론 분당에서도 쉬운 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볼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되면 거의 100%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바뀌면서 추천이라는 그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잡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서울대 직유는 한 학교에 2명씩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센 반면에 연대만 되더라도 조금 더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아주 막 문제를 일으킨 학생만 아니라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가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쟁률은 올해 한번 취합이 되는 대로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시 쪽으로 넘어가겠는데 숫자가 너무 많죠? 그냥 그래프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뒤에 그래프가 있는데 2021년 입시가 변하기 전에 비해서 스카이의 정시 인원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약대가 추가가 되면서 사실 이제 노력하기에 따라서 과거에 중앙대를 가던 애들까지 연고대 끄트머리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애들한테 계속 희망을 조금 주시면서 공부를 독려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일단 현재 중심은 과거 학종에서 정시로 바뀌었다는 건 이로 말할 수 없는 정확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계속 정시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정보들을 보시면 아시고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고3 학생들이 정시가 실제로 좋은 결과가 잘 안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우생이 훨씬 강세가 있었고 그거는 인원수가 굉장히 작아서 그런 것도 있었고 학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학종은 공부하는데 좀 방해가 됩니다.
학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업 능력이 조금 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이제 개선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그 학생 수가 파란색 그래프가 변화 이전이고 빨간색 그래프가 변화 이후인데 여기서 조금 더 늘었습니다. 2022년 현재 고3 학생들은 과도기였었고, 그러니까 현재 고2 학생들부터는 완벽하게 맞춰라 그래서 전부 다 40%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는 30%도 있고 뭐 40%도 있고 20%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40% 맞춰졌기 때문에 빨간색 그래프가 훨씬 더 높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눈에 보시기에 저희 원장님 잘 정리를 해두셨는데 이게 보게 되면 과거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스카이를 가려고 하면은 정시에서 전체 본 친구들 2,500등 안에 들었어야 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2021로 오게 되면 4,000등 안에만 되면 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낮은 한 5, 6,000등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심하게 보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시 충원 기간이 있는데 그게 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충원이 안 돼버리면 그게 또 2월이 정시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4,000등이면 의치한 카포까지를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가 돼버리는 거고 서성안을 받은 친구들이 2020 기준으로는 6,500등까지였었는데 6,100등까지가 카이스트 포항공대까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칸씩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가 되거든요. 근데 2022년 기준이기 때문에 23이면 두 칸이 올라갔다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거의 고정화되어 있고 이번 입시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원만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원래 의치 한약 계열은 원래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던 곳이었었습니다. 다른 파트에 비해서 여전히 많긴 하지만 그래서 정시 비율이 굉장히 높고 이건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제 여기서는 근데 약학이라는 게 새로 생겨서 좋긴 한데 이 인원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뭐 작년이었죠. 뭐 의대 정원 500명 늘린다는 뉴스가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다시 말이 없는 공공의료보건대인가 뭐 이렇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카이 인원수에다 큰 도움이 되는 얘기인데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지역 인재 비율을 할당을 해버렸습니다. 특히 뭐 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80%를 지역 인재로 뽑겠다라고 얘기해. 물론 그 대학은 경기권이나 수도권 친구들이 거의 가지 않는 대학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긴 하지만 의무 비율은 수시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정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지방에 있는 의대를 가던 친구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 생겨버린 거죠. 이거는 이제 그 권장 범위가 되는 거고 더 세게 할 수도 있고 더 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지방 대학들의 이제 그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이제 사용되다 보니까 더 강하게 하는 학교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친구들이 쓰지 못하는 인원들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냥 다 똑같은 세 과목 준비하면 됩니다. 사실. 그리고 수학하고 국어하고 탐구 이 세 과목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대학 가기 참 쉽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좀 차이들은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 서울대부터 보시게 되면 반영 비율이 수학이 40%죠. 같은 과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탐구는 26.7% 굉장히 낮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수학이 위주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의 변별력이 수학이 가장 세졌기 때문에 더더욱 수학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40%, 연대는 이제 국어를 조금 약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학 역시 3분의 1 정도랑 탐구를 강하게 보고 반면에 이제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 거죠.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좀 많이 높여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학은 여전히 33%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표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학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럼 중위권 대학으로 가면 그냥 거의 비슷하게 비율로 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학이 되는 거고 내려갈수록 수학의 반영 비율이 없고 지방대는 아예 수학을 보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어쨌든 수학의 비율들이 절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대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실 조금 더 많이 높은 편이죠. 고대 같은 경우에. 자, 학교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상위 대학일수록 수학의 반영 비율이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위 대학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수학의 비율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낮아지죠. 대학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수학의 반영 비율이 조금 낮아지게 되겠죠.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더 심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상위권 대학 위주의 과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입시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준비해서 다들 어머님들이 고3이 되기 전까지 아주 준비가 잘 돼 있어서 대학 가기가 수월해지면 그럼 어머님도 많이 편하시거든요. 그렇게 되길 바라겠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 2부의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당 내신 특징하고 수학 학습법 시작할 차례인데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문제를 모르셨겠지만 이 유튜브 라이브 끊김 현상 때문에 댁에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중간에 사과 한번 드리고 저희 여기 수업할 때 쓰는 거는 유선랜이 아니라 저희가 다 그 핸드폰에 있는 이제 뭐죠? 어쨌든 그 와이파이 환경으로 하고 있고 설명회 때는 혹시나 해갖고 잘 안 쓰던 유선 랜으로 진행을 했는데 오히려 안 쓰던 거 써갖고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쪽이 설명회를 저희가 보통 순회동하고 다른 지점에서 많이 하고 여기서는 설명회를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실시간에서 조금 버퍼링 심했던 문제는 앞쪽으로 상황바 조금 당겨갖고 그 앞쪽으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분당 지역 고등학교 1, 2학년 내신의 특징을 조금 뭐 학교별로 너무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아이들 준비 이렇게 시킨다. 특히 예비고1 학부모님들한테는 도움될 내용일 거라고 보고 예비고2 부모님들은 그냥 여기는 학교별로 이렇게 분석 충분히 하고 있고 뭐 잘하겠지라고 이해해 주시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부 맡고 있고 일비충천 전체원장 백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목별 특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과목별 특징은 뭉뚱그려서 먼저 수학 상하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교별로 이제 고등학교 예비고1 학부모님들은 정말 잘 아셔야 되는데 학교별로 난이도가 차이가 심하다는 정도는 알고 계세요. 보통 뭐 예를 들면 낙생 대지는 좀 어렵고 그 이외 학교는 좀 쉽고 야탑도 좀 어렵고 서영고 최근에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심지어 학교 내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2학기 간의 난이도 차이도 굉장히 심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의 범위 자체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일단 출제 소스가 광범위해요. 어떤 학교는 뭐 올림퍼스 고난도에서 출제하면은 거기서 거의 다 출제가 되겠지만 일단 학교 선생님들이 고난도 문제를 부교조에서만 뽑지는 않을 거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시중 문제집 뭐 또는 다양한 경시대 문제, 고등학교 1학년 범위는 연산 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소스를 가지고 있어서 난이도 차이가 심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학교는 쉽습니다 어렵습니다라고 딱히 한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험이 좀 쉬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될지라도 아직 학교는 발표가 안 났겠지만 일단 최대한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학생이 소화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까지 넓게 공부시켜야 되는 파트가 고등학교 1학년 범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 상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부분에서 도형의 방정식하고 함수 파트가 있는데 특히 2학기 범위는 기말고사 파트는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중간고사 범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형의 방정식하고 함수 파트가 중요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수원수도 있잖아요. 일단 수학 전체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다시 들어갈 겁니다. 이 수원수2가 수능 공통 과목이죠. 수능 공통 과목인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뭐 앞부분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수학원은 고난도 문항은 좀 적은데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지수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삼각함수 그래프, 삼각함수 활용, 등차등비 수열, 여러 가지 수열, 그 다음에 귀납법까지 해서 단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원은 선행시킬 때 예비 고2 부모님들도 이번 겨울에 애들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수학 원 심화해야 되잖아요. 예비 고1 같은 경우도 뭐 수원 수투를 반복했든 아니면 처음 하든 어쨌든 겨울에 웬만하면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수학원 파트가 해도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들어가고 있겠죠? 수학원 파트가 여러 번 반복해도 어려워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전교 1등하고 내신 1.0으로 고3까지 이번에 끝내고 수시에서 결과 나올 학생들도 지금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어디니? 그럼 수학 1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범위가 굉장히 넓고 완벽하게 정복이 안 되는 파트들이 있어서 그래요. 연산을 완벽하게 정복했다 말하기 어렵죠. 계산이 지저분해지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 입장에서도 어렵고 실력이 약한 학생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운 파트가 수학 1이 될 거다. 근데 문제는요. 다행히 수능에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제
기존에 한 20년간은 이 수학 원에 출제되는 파트의 고난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중의 문제집들에 보면 되게 지저분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수학 원 자체가 아주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아요. 다행히. 어쨌든 공부할 때 좀 어려운 파트다. 수학 2는 실제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고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제가 봤을 땐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수학 2일 것 같은데 그래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기출 문제들 굉장히 반복 훈련해야 된다. 좀 어려운 문제를 공부해야 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선택 과목 미적, 확통, 기하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고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일단 미적분의 내신 상위권이나 최상위 대학 목표 학생에게 특히 중요한 과목이다.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수학을 잘하고 내신도 괜찮으면 미적분은 너무 중요한 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원수투 정도를 아주 잘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수원수투를 잘했을 때 미적분이 중요한 거지 수원수투에서도 약하면 미적분은 별로 중요한 과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능 배점도 적고 어차피 29번, 30번은 틀릴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29, 30을 틀렸다고 해서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수원수투를 못하면 대학을 못 가는 거거든요. 수원수투를 잘했을 경우에 미적분은 의미가 있어지는 거다. 이과 기준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선행에서 미적분을 못했어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물론 우리 애는 미적분까지 했는데요. 그럼 좋죠. 수원수투를 잘하니까 했겠죠. 근데 수원수투를 못하는데 억지로 미적분 선행을 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수원수투를 꽤 잘하는 것 같아도 또다시 수원수투 깊이 있게 해도 손해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내신 과목을 저희 학원에서도 선행을 많이 시키고 있지만 수원수투를 여러 번 했으니까 시키는 거지 수원수투를 못하는데도 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확률과 통계는 내신이 관건이지 수능은 관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에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된다. 예를 들어서 수능이 문과 학생들한테 되게 불리하게 문제 출제되고 있다는 건 앞에서 보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출제됩니다. 근데 제가 참고로 수리논술 학습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목표 대학을 갈 수 있는 도움이 안 되는 성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수리논술로 수시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수리논술은 확통, 미적, 기하를 다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어느 정도 해두는 건 손해가 아닐 수 있다. 근데 미적분은요 안 하면 논술을 아예 못 쓰고 확통, 기하를 안 배웠을 때는 조금 공부해서 논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능 선택 과목을 기하로 해버리면 논술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하로 선택한 학생이 미적분을 공부할까요? 아닌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라면 미적분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한 거예요. 내신도 버린 거예요. 그러면 논술도 버리게 되고 온전히 정시 100%로밖에 못 갑니다. 근데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은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아도 수리 논술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미적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대다수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하고요. 2년 전, 3년 전에 선택 과목 미적분을 해야 됩니다. 입시 나중에 끝나면 다 아실 거예요라고 올해 고3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설명할 때 대형 학원들이 다 기하라고 했는데 왜 일비 충전 100원 원장님만 미적분 하라고 하냐. 그래서 믿고 맡기실 거죠? 라고 했어요. 제가. 이게 사실은 학원들에서 설명회를 하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자기 학원의 어떤 수익 창출과 관련된 방향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고3의 재수생 때문에 기하가 불리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입시 전반적인 구조로 봤을 때 미적분 선택이 맞고 기하 선택이 그닥 유리하지는 않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논술도 못 써. 어차피 미적분은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기하나 미적분을 반드시 선택해서 어느 대학을 가고 싶어 이럴 경우에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하가. 학습 분량이 적기 때문에 기하가 학습 분량이 미적분보다 아주 많이 적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내용 깊이 들어가면 훨씬 어렵지만 훨씬 내용이 적은 게 맞습니다. 이제 확률과 통계는 아까 이과생들이 학교에서 필수인 학교들이 있잖아요. 아까 뒤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필수인 학교들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전체 범위에서 짧고 굵게 말씀드리면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의 수원수투가 핵심이니까 예비고1 할 거 없이 이번 겨울방학 때 기회만 된다면 수원이든 수투든 학습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 그랬더니 수학 상하 안 하나요? 예비고1은 수학 상하가 기본이 맞죠. 벌써 내신 버리고 갈 거 아니니까요. 수학 상하가 무조건 기본이고
수원수투, 미적학통, 기하 중에 고르라면 당연히 수원수투 중에 하나 공부하거나 두 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 예비 고의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해야 되는데요가 아니라 수원수투를 끝까지 심화까지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제가 학교별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낙생고랑 판교고는 올해 1년 내내 전체를 객관식으로 출제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학교의 입장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시국에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서술형까지 연습할 어떤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시험을 쉽게 찍을 수 있게 해줄게 판교고. 어차피 정시로 대학 갈 거니까요. 제가 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했나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낙생고 같은 경우는 어차피 너네 내신으로 대학 안 가지? 수능 공부할 거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객관식으로, 서술형 채점하기 얼마나 귀찮은데요, 학교 선생님들이요. 어차피 너네 내신에 크게 신경 안 쓰잖아 하고 아주 어려운 30번 문제를 막 4-5개씩 때려 넣습니다, 객관식으로. 그래서 객관식 전체로 출제한 건 낙생고 같은 경우는 정시 준비하라고 한 거로 예상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들 많이 풀고 정답 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서술형이 아니죠, 수능은. 주관식도 단답형입니다. 어쨌든 학교의 입장은 다른데 전체 객관식 출제한 학교가 있고, 대진고랑 순회고 같은 경우는 대진고 작년 1학기 때 객관식 전체로 범위가 바뀌어서 정시 준비하는구나 했는데 다시 서술형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짤막하게 코로나 때문에 전체 객관식으로 된 적이 있고, 순회고도 작년 2학기 기말고사 전체 객관식이었거든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 코로나 시국에 또 뭐 오미크론이나 뭐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확진자 폭증하고 학교들에서 일부 학교들이 갑자기 객관식 전체로 출제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이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서영고를 썼다면 서영고는 최근에 내신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고, 원래 10년 내내 어려웠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3년 전까지는 정말로 쉬웠던 학교입니다. 내신 수학이 너무 쉬워서 찍어서 1등급, 실수해서 2등급일 수도 있는 학교였다. 물론 상위권 기준입니다. 서영고는 시험이 최근 3년 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특히나 단답형 서술형으로 5문제, 6문제 출제하면서 단답형 난이도를 굉장히 올렸어요. 그러니까 단답형이라는 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답만 맞추면 되는 거죠. 다 풀어놓고 답만 계산이 틀려요. 너무 억울할 수 있는. 그래서 서영고는 아이들 실력에 따라서 내신 대비의 어떤 방법을 특화시키지 않으면은 등급이 굉장히 많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단답형 맞추겠다고 막 해요. 근데 서술형은 연산 실수해도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단답형은 다 맞춰놓고 마지막에 더하기 빼기 틀리면 빵점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아주 뛰어난 연산력을 가지지 않았으면 서영고 단답형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던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나머지 문제를 완벽하게 맞추고 도전을 하는 거죠. 일단 서영고는 내신 등급 커트라인도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험이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교재 활용도가 높은 학교들,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아이가 어디에 배정됐을 때 이렇게 학교별로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주겠구나. 뭐 저희만 그러겠어요. 고등부 유명한 학원들은 다 준비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진, 영덕, 낙생, 중앙, 임해, 늘푸른 등은 부교재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특히 대진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에서 거의 다 그대로 내는 경향을 보입니다. 시험이 어렵다는데 다 그대로 내면 어려운 게 맞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 그대로 냈는데 연산을 하다가 시험이 끝나버리게 아주 지저분하게 냅니다. 그래서 부교재 활용도가 높지만 연산력이 떨어지면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교인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보고, 낙생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 고난도 문제를 원래 잘 출제 안 하다가 최근엔 좀 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근데 그 문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도 매우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숫자를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살짝 바꿨을 때 빨리빨리 풀지 못하면 시험 끝까지 풀 수 없어요. 낙생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 1학기 때 기말고사 때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 시험 끝나고 제가 낙생고 시험 문제를 하나를 베꼈어요. 아이들한테 숙제로 내줬습니다. 낙생고 시험 문제로 숙제를 내주고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한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어요. 낙생고 학생들이 선생님 이 문제는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시험을 1등급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내신 1등급 학생이 이 문제 처음 봤는데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몰라 그랬어요. 네가 시험 본 학교의 시험 문제였단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끝까지 못 풉니다. 어차피 끝까지 못 풀어도 1등급이 나오는 학교다, 뭐 그런 학교인 거고, 중앙고는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어머님들이 알고 계신데 중앙고 시험 문제는 중앙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상위권 학생들은 다 쉽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앙고 기준으로는 들어간 학생들한테는 어려운 문제 출제하지 않는 학교가 맞아요. 낙생이나 대진보다는 훨씬 쉬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1, 2학년 내신에 어떤 그 분포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고는 3학년까지는 굉장히 잘하는데 1학년, 2학년은 이상하게 상위권이 왕창 빠졌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해요. 내신도 좀 쉬운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틈새 전략으로 중앙고 일지망으로 썼다면 내신에서 등급 따기가 그닥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의 늘푸른도 마찬가지로 부교재 프린트라든가 부교재 선정하면 잘 나와요. 근데 이게 문제는요. 이거 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부교재를 다음에 바꾸면은 이번 겨울방학 때 올림포스 고난도를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어요. 대진고 입학을 앞두고. 그런데 올해부터는 올림포스 고난도 안 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서술형이 출제가 많은 학교가 낙생대진 서현송님 야탑인데 서술형이 5문제 출제되면 애들한테 약간 지옥 같은 시험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서술형은 빠르게 풀면 안 되고 다 써야 되잖아요. 쓰고 다시 옮겨야 돼요. 서술형 5개를 내면 시험 문제가 쉬워도 어렵습니다 애들한테. 근데 낙생이 지금 객관식 전체 출제하니까 예전까지는 서술형이 많았거든요. 근데 대진 서현 송님이 야타면 서술형이 4개, 5개 정도 출제돼요. 4개부터 어렵고 5개가 출제되면 되게 어렵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20문제에서 22문제 정도 되고 22문제인 학교가 또 어려운 학교입니다. 한두 문제 차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50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어떤 건지 아시죠? 아이들 잘 보고 싶은데 시간 내에 남아있는 문제가 4개냐 5개냐 3개냐 이거 압박이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많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의 어떤 출제 패턴에 대해서 애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내 실력은 뛰어나지 않은데 학교가 시험 문제가 많아. 그러면은 마음을 편하게 먹고 몇 개는 안 푼다. 몇 번을 버릴 거냐. 이것도 사실 설득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학생들이라고 해서 다 맞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수능은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수능은 100점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내신 100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연산력이 떨어지는 학생이라면은 지저분한 문제 몇 개 버리는 것도 전략이 되고 목표가 분명히 높은 학생인데 실수하면 문제되는 학생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학생마다 약간의 컨설팅이 필요하겠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내신 아까 전에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거 짧게만 하겠습니다. 상하이긴 했는데 출제 소스가 굉장히 다양해요. 교과서도 나오고 시중교재 주요 문제도 나오고 EBS 올림포스 고난도에서도 나오고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발췌하고 일부 학교는 사설 모의고사에 자사고 기출문제 베끼기도 하고 굉장히 출제 소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어렵습니다. 대비하기가 어려워요.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대비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아이가 준비를 잘한 것 같은데도 이 문제를 못 봤기 때문에 못 풀면 어떤 학생은 우연히 봤어요. 그러면 그 학생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기는 합니다. 조금 억울해도 이 출제 소스가 다양한 파트라서 그렇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난이도 말씀드렸죠?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되게 잘 봤는데 기말고사 되게 못 봤어. 그게 평균도 같이 추락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출제 소스가 잘못 스스로 공부했거나 학원에서 이제 제시했던 부분이 좀 안 맞아서 2-3개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게 2학기에 학교별 시험 일정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수학 상하가 사실 한 권이에요. 사실 한 권을 나눠놨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전체 한 권을 상하로 나눠놨기 때문에 범위를 학교마다 중간에 어중간한 게 끊습니다. 문제집마다 상하도 다르게 있는 거 대략 알고 계시죠? 도형의 방정식이 상으로 들어간 문제집도 있고 하로 들어간 문제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1 전체 범위라서 학교에서 자기 일정에 따라서 범위를 끊기 때문에 2학기 가면 시험 일정과 시험 범위가 많이 차이 나게 돼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웬만하면 학까지 다 마무리해놓고 여름방학이 짧잖아요. 코로나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그 학교별 상황에 맞춰서 또 커리큘럼 좀 새로 짜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고등학교 2학년 성적하고 연관성이 좀 많이 약합니다. 아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럼 고등학교 2학년 수학 내신은 어떤가를 잠깐 말씀드릴 건데 이 수원수투는 아까 전반적인 얘기는 했고 출제 소스가 내신 출제 소스가 어떠냐면요. 수능 기출문제, 고2, 고3, 모의고사의 고난도 문제, 수능 특강으로 한정돼 있어요. 거기서 거의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별 난이도 편차가 줄어드는 추세예요. 시험 난이도가. 그러니까 우리 애가 좀 시험을 어렵게 내는 학교인데 우리 애는 시험을 좀 쉽게 내는 학교인데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시험 난이도는 학교마다 편차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시험이 쉬운 학교도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는 거고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풀리고 냈느냐 안 풀리고 냈느냐. 학교에서 프린트로 풀린 다음에 내면 모든 학생들이 좀 쉽게 느끼겠죠. 안 풀리고 내면 풀어본 애들만 쉽겠죠. 근데 그 문제 자체가 어차피
수능과 고2, 고3, 모의고사 수능 특강에 거의 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쉽습니다. 사실 시험 대비가 쉽다고 해도 학원이 쉬운 거고 애들이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능의 고난도 문제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다루고 이해해야지만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 상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 한두 개를 틀려도 되는데 수원 수투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준비가 되는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던지면 큰일 납니다. 수학 상하는 진짜 어려운 문제를 던져도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원 수투에서는 던지면 안 돼요. 다 풀어야 됩니다. 거의. 시험 문제가 어려운데도 애들은 풀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 보는 문제만 아니라면. 근데 가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수능에서 21번이나 30번 문제예요. 수능에서 30번 문제는 30분 이상 푸는 문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3개를 출제하면 어쩌자는 거죠? 풀지 말라는 거죠? 외워서 답을 맞추라는 거죠. 그런데 30번 처음 봤을 때는 2, 30분 풀어야 되지만 이 문제를 한두 번 풀고 난 다음에는요. 문제 딱 보면 어떻게 푸는지 알기 때문에 또 2, 3분 만에 풀어냅니다. 처음 봤을 때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출제 소스를 이해하고 시험 난이도가 편차가 줄어드니까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고득점을 위한 수능 고난도 문제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수능 연계성도 내신 대비가 수능 대비랑 똑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아도 내신 대비를 2학년까지 아주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미적분, 확통, 기하 선택 과목 중에 특히 기하랑 확통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과 기준으로는 기하, 문과는 확통인데 문과는 확통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수능 과목이니까요. 2학년 때 확통을 하든 3학년 때 확통을 하든 수능 과목이니까 일단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과 기준으로 기하가 이제 관건이죠. 학습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기하는 ABC 절대평가잖아요. 사실은 선행을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A만 받으면 되니까. 심지어 수시나 논술이나 정시로 대학 가려면은 C를 받은들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기하는 시간을 쏟아야 되는 과목이 아니라 어떤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학습량을 조절하는 과목이 되겠다. 이렇게 되고 학원에서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요. 괜히 쓸데없이 여기다가 신경 쓰고 있으면은 설득해갖고 조금만 해도 된다. 이렇게 타이르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과 확통은 어떻죠? 내신으로 대학 가는 학생들은 잘 받아야 되겠죠. 9등급제니까. 그런데 논술이나 정시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학생들은 확통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아예 던져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신 등급이 5등급 넘어가면 논술에서 피해를 봅니다. 내신이 5등급, 6등급 되면 논술을 쓸 때 감점이 커요. 그래서 논술로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확통을 막 던져버리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수리 논술에서 확률과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과생도 확통 기회가 되면 공부를 조금은 하는 게 맞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심도 있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수학 교과 과정을 분석하면서 다시 뭘 말씀드릴 거냐면은 마지막 학습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2학년에 아까 말씀드렸죠. 돌마고랑 야탁고랑 한솔고는 확률 통계가 필수예요. 원래 문과 과목인데 돌마랑 야탁 한솔 가면 문이과가 같이 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문과를 버렸다는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문과가 확통을 잘하는 게 아니라 확통 열심히 하는 문과가 대충 하는 이과생보다 점수가 안 나올 테니까. 그러면 내신에서 이과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필수로 하는 학교가 있고 대진고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강제하는 분위기가 예전에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이번에 설명할 때도 웬만하면 서울대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서울대만 위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대가 목표인 학생만 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게 맞고 서울대 목표 아니면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분당은 정리가 됐어요. 3학년 때 확통 미적, 2학년 때 기하 선택. 그러니까 문과 애들한테도 크게 안 불리하고 이과 애들도 기하 대충 하면 되니까 크게 불리할 거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상하게요. 수지 저희가 학원 오픈했잖아요. 수지 지역은 확률과 통계를 다 2학년 때 해요. 다 수리 논술로 대학을 보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나 학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논술로 갈 때는 확통이 이과생한테도 필요는 하거든요. 그래서 논술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확률과 통계의 기본 개념 정도를 조금은 배워두는 게 연습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필요하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특이한 학교가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랑 기하를 2학년 때예요. 이거 특이하냐 하면 사실은 안 특이한 겁니다. 문과생한테 뭘 벌어준 거죠?
3학년 때 수능 준비만 하라고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불리한 건 뭐죠? 이과생은 수원수투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과생이 수원수투 하면서 확률과 통계 9등급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문과 애들한테 너네는 수시로 대학까지 선포한 거예요. 3학년 때 수능 공부할 시간을 줄게. 근데 너네는 수시로 대학 못 갈 걸. 약간 사실 커리큘럼 이런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과생이 확통 안 하고 다 기하니까. 문과는 수원수투도 못하고 확통도 못할 거 아니에요? 확통은 등급이 문과생끼리 나오니까 1등급 나올 수는 있겠지만 수원수투가 훨씬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학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 그 고등부 팀장님이 커리큘럼 안에 들어갈 건데 예비 1학년 겨울하고 예비 2학년 겨울 보면은 그래 결국에 뭐냐면은 이 수원수투 있잖아요. 수원수투 개념 복습, 수원수투 심화 이게 사실은 메인을 이루는 게 맞습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겨울에 상하 심화 안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해야 돼요. 학생별 수준에 따라서 당연히 할 거고 복습까지 심화까지 잘 되는 학생은 기출문제 연습 들어가는 거고요. 아직 기출문제 단계가 아니면 볼랭라벨급이든 뭐 올림포스급이든 해야 되겠죠. 수원수투는 애 상황에 따라 시키시면 될 것 같고 예비 2학년 겨울에 웬만하면 수원수투의 심화나 문제풀이 연습이 주를 이루어야지 미적분을 심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시간이 남아 돌아요. 그러면 미적분 하는 겁니다. 학원에 미적분 커리큘럼이 있고 미적분을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억지로 미적분 3학년 과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애들이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요거를 말씀드린 게 핵심인 거고요. 2학년 여름방학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선행이 느린 학생의 부모님들도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닌 게 미적분까지 언제 가나요? 어차피 미리 했던 애들은 다 잊어먹고 우리 애는 나중에 할 때 애들하고 같이 하면 돼요. 2학년 여름방학 때 남은 과목이 뭐가 있죠? 미적분밖에 없어요. 수투랑. 수투는 다음 학기 과목인데 지난 겨울에 꽤 했었을 거고 여름에 심화하면서 미적분 개념 정도는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여름에 시작해도 사실은 늦지 않지만 물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뭐 들으시면 알겠지만 저는 막 겁주고 뭐 애들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설명회에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적당히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에서 설명드렸는데 수능을 100점 맞아야 돼요 우리 애가. 그러면 미적분 미리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능이 100점이 목표인데 미적분을 중3 겨울이나 이번 겨울이에요. 예비 고1 고1 여름 정도에도 안 했으면요 거의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미적분 30번 정답률 굉장히 낮거든요. 굉장히 낮아요. 올해 미적분이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30번 정답률은 그닥 높지가 않다. 그러니까 선행학습이 100점일 때는 좀 중요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선행이 안 됐어도 뛰어난 학생들은 100점이 가능한 것도 또 수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학년 여름방학 때 미적분 개념을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심지어 예비 고3 과목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사실 딱 수능에 맞는 과목만 하면 됩니다. 이미 내신까지 거쳤던 과목인 경우엔 더더욱 복습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중등 때 선행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예비 고1까지는 좀 많이 받지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과목 자체가 그닥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제부터는 심화학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습 계획 정도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겨울방학 커리큘럼은 저희 고등부 이제 팀장님이 진행을 할 건데 사실 이거 때문에 설명에 참여하시거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아이들 입시 준비하는데 분명히 도움될 얘기라고 생각하고 물론 저희 설명회를 관심 있게 여러 번 보셨으면 겹치는 부분이 꽤 많았을긴 했겠지만 근데 또 우리 아이들도 반복 학습 필요하듯이 어머님들도 입시에 대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시면은 나중에 엉뚱하게 손해보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위안 삼아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댁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유튜브 어떤 라이브 버퍼링 현상 때문에 저희가 준비 미흡한 부분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도움되는 내용들 앞부분으로 돌려서 보셨으면 하고 커리큘럼 안에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이 부분 바로 한 10초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설명회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등부 팀장입니다. 방학 커리큘럼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일단 PPT 화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설명의 자료집에도 잘 정리돼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정부터 안내해 드리면요. 아이들이 1월 4일이나 6일 이 정도에 방학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일정은 그 주 토요일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정규반 수업을 보시면 보통 저희가 다음 페이지에서 안내해 드릴 건데 월, 수, 금, 화, 목, 토 위주로 거의 수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선택 과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선택 과목부터 특강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이 있는 주간을 제외하고 1월 달에 3주, 2월 달에 3주 이렇게 총 6주로 특강이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게 특강 기간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정규반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던 진도를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래서 1월 처음부터 보시면 이제 3일이 있는 주 특강 시작하기 전 마지막 일주일인데 그때까지 아이들 지금 중등 부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진도들 그 다음에 예비고 2학년이면 기말고사 끝나고 복귀해서 수원을 미리 시작하고 있을 거고 이제 그 진도들을 조금 나가고 그 다음에 8일 들어가면서 정규반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부터 말씀드리면요. 월수금 화목토 월수금 화목토 똑같이 있는데요. 정규 수업을 월수금 듣고 특강을 월수금 듣고 해도 저희가 시간표상으로 연결이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하루에 많이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은 이제 왔다 갔다 시간 좀 줄이기 위해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안 그러면 이제 학생이 시간표가 조금 다른 과목이랑 안 맞는다던가 안 그러면 우리 애가 5시간, 6시간은 들을 수 없다. 이건 이제 학생이랑 부모님이 판단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면 정규를 월수금을 들었을 때 특강을 화목토로 이제 나눠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원장님 계속 설명하신 것처럼 예비고등학교 1학년이 지금 미적분을 하는 것보다는 수원2가 조금 핵심이에요. 지금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였고 수능 미적분이 조금 쉽게 나오기는 했어요. 공통 과목이 조금 더 어려웠고 그래서 커리큘럼 자체가 보통 1, 2에 저희가 좀 초점을 많이 맞춰뒀어요. 그래서 수원 기본, 수원 응용, 그다음에 수2는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때 한 친구들이 지금 저희 재원생 기준으로 봤을 때 예비 고1 학생들이 수2를 조금 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수원 응용 정도 한번 다시 밟아주거나 안 그러면 의치학 친구들은 지금 진도를 다 끝냈으니까 이제 미적분까지 하는 반, 안 그러면 수원2 심화하는 반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위에 있는 문제집들은 저희가 아이들 수준에 맞춰 잡아놓은 문제집인데 3월 넘어가면 시중 문제집 거의 다 풀릴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B반이라고 하면 일품을 푸는데 상은 일품이 없네요 하실 수 있잖아요. 3월 넘어가서 내신 대비할 때 일품에 있는 문제 저희가 다 추려서 애들 다 풀릴 거예요. 그래서 내신 대비할 때는 시중에 있는 거의 모든 문제집 다 풀고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는 많이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만약에 못 따라오면 근데 저희가 막 푸시할 수는 없어요. 학교 시험에서 이제 앞에 설명 드린 것처럼 50분 안에 풀어내는 게 중요한 거여서 조금 선택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목표가 2등급이다, 3등급이다. 근데 모든 문제를 다 푼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한두 개 정도는 너무 어려운 거는 일단 패스해 놓고 나머지 것들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저희가 3월, 4월에 애들 수업할 때 너무 힘들어하면 일단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위주로 수업을 많이 진행해 줄 거고요. 그게 다 되는 아이들은 심화를 조금씩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표는 최종적으로 아이들한테 한번 다시 나갈 거예요. 그때 받아보시고 학생이랑 스케줄 한번 자세히 조절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시 시간표인데 이런 식으로 짜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의착 친구들이 조금 시간표가 픽스일 거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저희가 12월 중순 정도의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반이 조정이 조금 될 거고 그런 게 아니고 웬만하면 지금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고등부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강이 2시간 반이고 정규가 3시간으로 진행될 거고 아침에 많이 비어 있으니까 친구들이 아침부터 와서 30분 동안 조금 간단하게
어차피 학원에 지금 취식이 안 돼서 간단하게 식사 종류 해결하고 3시 정도에 끝나는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 보고 맞추셔서 다른 과목 조금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에 총 10강이 나오고요. 2월에 10강이 나와요. 정규반이. 그래서 20강으로 진행하는데 보통 저희가 정규를 겨울방학 때 20강에서 24강 사이로 잡아드려요. 그래서 이 정도면 조금 진도가 타이트하긴 해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2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학 원만 정규반에서 진행하면 되는데 1학년은 저희가 수학 상하를 다 진행하거든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고 본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학년 때는 상하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을 다 끝내고 하를 진행할 건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상이 조금 더 절반 이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하면 지금 13강인데 조금 더 빨리 끝나면 한 11, 12강 정도까지 끝날 거고요. 그다음에 이대로 이제 진행이 되면 좋은데 아이들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강부터 도형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9강, 10강, 11강에서 13강까지 이쪽에서 아이들이 많이 딜레이가 없으면 진도를 조금 당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딜레이가 조금 있으면 그쪽이 워낙 중요해서 조금 더 밟으면서 갈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잘 따라와줘서 16강 정도에 끝냈다. 그러면 4강이 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많이 모자랐던 부분들 담임 선생님이 캐치하셨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심화라던가 안 그러면 까먹었을 부분들 다시 반복해 준다던가 그래서 복습을 진행할 거고 3월로 넘어가면 바로 내신 대비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들 뭐 이제 2월 달에 학교 발표 나오고 1월 말이나 그러면 학교별로 저희가 다 추려놨다가 방학하고 나면 애들한테도 이제 학교별 특징을 설명해 주잖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영공 뭐 단답형이 있다. 이런 것들 쭉 설명해 주면서 3월부터 시작해서 8주 동안 내신 대비 들어가면 4월 말 정도가 이제 중간고사일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5월 첫 주, 두 주 그 정도면 저희가 다시 또 애들 또 모아서 기말고사 대비 또 8주 정도 시키고 그럼 기말고사가 끝나고 그럼 다시 또 여름방학 그러면 선행을 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좀 확보되면 그때 선행하고 또 8주 그럼 1학년이 끝날 거예요. 이제 입학하는 것 같은데 곧 바로 2학년이에요. 그럼 2학년은 아까 설명 들으신 것처럼 조금 더 바쁜 커리큘럼인 거 보셨죠?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하면 아이들 진짜 부쩍부쩍 크면서 빨리빨리 시간들이 지나가니까 아이들이랑 이제 계획 조금 길게 잡으시고 당장 겨울방학 동안 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보다는 좀 길게 잡으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강반 진행표들인데요. 뭐 이렇게 진행한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는 어차피 시간표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은 거의 다 수원 수투 위주로 있고요. 1학년 특강반을 저희가 의치학 제외하고 총 5개 지금 구성해 놨어요. 근데 5개 중에 4개가 수원이에요. 그래서 수원은 진도별로 좀 심화, 응용, 기본이 있을 거고요. 수투는 기본만 있는데 뭐 수투는 기본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수원은 기본 있고 응용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개념이 광범위한 것도 있고. 근데 수투는 어느 정도 기본이 되면 그 다음에 사실 수능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기본 개념으로 다 해석하는 문제여서 수투는. 그래서 수투는 기본이 조금 많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에서 선택 과목을 2학년 선택 과목을 듣는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뭐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뭐 이 수업 우리가 인원이 많아야 돼서 너 이거 듣는 게 도움돼라고 거의 얘기하진 않아요. 이 학생한테 도움이 되면 정말 들으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보다는 이것보단 네가 필요한 과목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편이어서 1학년 아이들이 확통이나 기하는 뭐 ABC니까 사실은 2학년 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확통은 2학년 때 들어가 있는 학교, 예를 들어 판교고 같은 게 배정이 되면 미리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이 좀 드실 건데 9등급 지어도 확통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그리고 확통을 미리 한다고 아이들이 확통을 그렇게 많이 잘하지도 않아요. 단원 자체가 되는 아이들은 그냥 가르쳐주면 되고요. 안 되는 아이들은 저희가 좀 집중해서 가르쳐야지 그때 올라가는 거여서 미리 뭐 들어놓는다고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어서 일단은 수원2 그다음에 무조건 수상화에 집중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통이나 기하는 저희가 6강으로 진행될 거고요. 이게 확통을 만약에 1학년 때 들으시면 끝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3분의 2 정도만 끝나요. 확통도, 기하도. 나머지는 여름방학 때 끝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잡아놓은 시간표인데요. 이게 이제 안내해드려서 아이들한테 나갈 거고, 그다음에 설명의 자료집에도 제일 뒷페이지 19페이지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픽스 시간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아이들이랑 이야기하고 선생님들이랑 회의하면서 교재를 계속 맞추고 있어서 지금 PPT 없는 것들은 지금 자료집에 있으실 거니까 받아보실 때 그 교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9시에 시작하고 의체 학생들은 조금 오후에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게 코로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뭐 상황이 좀 괜찮아지고 뭐 학원을 조금 풀어주면 아이들 자습실 정도는 운영 가능할 거예요, 저희가. 그럼 예를 들어 9시부터 쭉 와서 뭐 특강까지 듣고 따라 나온 가기 전에 3시간 정도 자습을 하겠다라고 하면 뭐 담당 선생님 주도하에서 자습시키고 질문 좀 받아주고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이 4개 있어요. 수투가 하나 있고. 그래서 수원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용이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투가 좀 개념이 뭐 어려울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래도 개념 양 자체가 적어서 수투를 여름방학 때 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하고요. 커리큘럼상. 수원은 두꺼워요. 일단 뭐 심화를 다루네 안 다루네를 떠나서 개념 자체가 되게 많고 광범위해서 오래 걸려요. 가르쳐 주는데도 아이들도. 그리고 1단원, 2단원, 3단원이 개념적으로 연결이 크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수투는 제가 뭐 2학년 아이들한테 보통 조금 얘기해 주는 편인데 농담 삼아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고사 때 애들이 잘 못 봤다고 수투 기말고사 때 잘 본다. 조금 힘들어요. 애들도 맨날 그래요. 적분하는데 왜 자꾸 미분이 있어요? 중간고사잖아요. 근데 이게 다 연결돼 있는 파트여서 수투는. 그래서 수투는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여름방학 때 만약에 한번 쭉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수원은 분절성이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하시는 게 조금 더 괜찮으니까 저희가 보통 겨울방학으로 추천을 좀 해드려요. 근데 2학년도 일정은 똑같고요. 그다음 2학년은 편하죠, 구분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집중돼 있어요, 2학년 아이들은. 그래 지금 A, B, C 뭐 반이 저희가 3개 있는 건 아니겠죠? 크게 그냥 구분시켜 드린 거고요. 고3 자기 스토리라고 돼 있는 게 다 수능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2학년은 소스가 수능 특강이랑 모의고사에서 다 출제된다고 보시면 뭐 되세요. 근데 그게 몇 년도 모의고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한 10년도 가량까지는 풀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대진고나 서영고나 이런 아이들도 뭐 30번이나 예전 30번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결국 수능 문제랑 FX가 똑같고 3을 넣냐 4를 넣냐가 바뀌거든요. 안 그러면 조금 더 가벼운 개념에서 아예 조금 숫자를 바꾸던가,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고 오든가 문제를 그대로 갖고 와요, 더 어려우면. 그래서 막 4독 5독 시키면서 기출을 외우게 시켜요, 2학년 때부터. 그러면 내신 준비를 하면 당연히 수능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1학년 때 수원이나 수투 같은 건 어느 정도 선행을 해놓고 2학년 때 겨울방학부터 지금 기출을 들어가잖아요, A반은. B반은 아직 기출을 들어가기가 조금 힘드니까 개념을 한 번 더 다질 거고, 가장 좋은 건 고1 때 제일 열심히 해서 고2 때부터 수능 기출을 풀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보통 아이들은 거꾸로죠. 저희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도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해. 겨울방학 때 제발 공부를 많이 하고 시험 일주일 전에는 수학 많이 안 해도 돼. 근데 애들은 시험 일주일 전부터 수학 거의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아이들이 시험 점수에서 문제들이 생기고 이러는 거여서 뭐 방학이 중요하다라는 건 저희들도 많이 강조할 거니까 이야기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미적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이 여름방학 때도 충분히 늦지 않아요. 옛날 같은 경우 미적분 12개 나왔잖아요. 뭐 미적 2 있을 때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어려웠고요. 근데 지금 난이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문제 개수가 줄어들고 배점도 줄어들고 하니까 핵심이 1, 2에 있으니까 1, 2를 더 많이 반복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수투 기본, 수투 응용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고2반 할 때도 애들이 생각보다 고1 애들이 잘해요. 꽤 잘해요. 뭐 1등은 뭐 안정권으로 나오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수투가 많이 약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중에 수원 진짜 중요해. 그래서 그쪽을 조금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수투가 조금 약해서 수투 중에 지금 최상 정도까지는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고쟁이 반 하면서 뭐 고쟁이 반이 하나 있고 고쟁이 플러스 프린트라고 있거든요. 그럼 그 프린트가 어째 기출문제 제가 다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다지면서 기출문제까지 진행할 거니까 심화반이랑 뭐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투 기본에서도 프린트라는 건 센에서 조금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유형들이. 이제 그거를 방학 때 한번 다뤄주고 진행할 거고요. 네, 확통이 금요일 날 뒤에 시간표 보시면 되는데 금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있고요. 기한은 일요일 날 4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조금 저희 정규반이랑 피해 있는데 시간표 맞추기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지금 방학 때 기하가 한 반이에요. 근데 3월 넘어가서 이제 기하반은 여러 가지로 증설시킬 거예요. 방학 때는 애들 다 앉혀놓고 기본 개념 쭉 설명해주고 응용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고 3월 들어오면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개별적으로 안 되는 거 되는 거 막 체크해줘야 돼요. 근데 기하가 ABC라는 건 저희도 애들한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하를 보통 학원에서만 공부하더라고요. 학원 와서 이 시간 안에 최대한 집중하고 그렇게만 하는데 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영덕여고 같은 경우도 한 55%까지 A를 줬어요. 그래서 서영고, 대진고들은 조금 어려웠고 뭐 낙생고 당연히 어려웠고 다른 학교들은 학교 프린트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쓰면 거의 다 A 나왔어요. 그리고 55%라고 하는 건 사실 수원을 내가 공부를 만약에 네가 수원 공부를 안 한다고 해봐 4등급 나올 거 같냐 6등급 나올 거 같냐 그러면 애들이 저 그래 4는 나오죠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4등급이 A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하는 힘을 조금 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A를 맞추기 위한 공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 시간표 드리고 지금 낙생고반은 저희가 수원을 하나 더 잡아놨어요. 최근에 어제 밤에 겨우 픽스해가지고 여기 시간표는 아직 없는데요.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수원이 하나 더 잡혀 있고 그다음에 예비 고1 어머니들은 낙생고 혹시 보내시면 그 일정이 많이 달라요. 방학 때도 학교 가고 그래서 얘네들은 겨울방학 때 학교에서 5시 이후에 끝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강을 다 오후로 따로 잡아줘요. 낙생 친구들은. 그래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원 20강으로 총 진행될 거고 수투 18강으로 진행될 거고요. 네, 미적분이 3시간짜리 수업이에요. 잠시만요. 알아서 잘 되네요. 그거를 뒤에 부분까지 저희가 다 해놓으면 여름방학 왔을 때 결국 하나도 기억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야 돼서 그럴 거면 차라리 힘 빼고 수원에 집중하자. 수원 수투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잡아주는 범위가 2학기 중간고사 범위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진행해요. 혹시나 학교마다 범위를 많이 잡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낙생고 같은 경우는 시험이 저희가 총 4번이잖아요. 시험 3번의 범위를 끝내요. 근데 마지막은 그냥 누적으로 봤던데 또 보고. 그래서 그런 학교들 중간고사까지는 저희가 커버를 해야 돼서 이제 1학기 범위는 어느 학교든 간에 다 넘어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하고 나머지는 여름방학 때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시간표 드리고 지금 문제집들은 점차 픽스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표 완성해서 드릴 때쯤에는 다 고정될 거고요. 혹시나 자체 교재들은 지금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건데 괜찮은 교재들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때 그 교재들로 잡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안내 한번 해드릴 거예요. 시간대들은 2학년들은 전반적으로 1학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2학년 시작이어서 오후에 거의 있고요. 정규가 이제 12시, 12시 반 이때 시작하는 거랑 3시, 3시 반 이 정도에 시작하는 거 두 개로 크게 그룹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표 앞뒤로 왔다 갔다 충분히 있을 거여서 아마 맞추시는 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준비한 시간표 설명은 다 드렸고요. 혹시나 뭐 궁금하신 거나 아이들 상담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오늘 설명이 끝나고 잠깐 이야기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담임선생님이나 안 그러면 데스크에 뭐 고등부 팀장이나 부원장님 찾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